효광장왕후 동가씨는 청나라 제3대 황제 순치제의 후궁이자 추존황후로 그녀는 정남기 항공기 경차도위 동도래와 강나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청나라 제1대 황제 천명제의 첫 번째 부인 원비 동가씨와 같았는데 학렬로 따지자면 그녀는 원비 동가씨의 현손녀가 되었습니다. 1618년 청나라 제1대 황제 천명제 누르하치가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여 무순을 공격했는데 그녀의 할아버지 동양진은 온 집안 식구를 이끌고 자발적으로 후금으로 귀순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집안 동가씨는 제2대 황제 숭덕제 제위 시기 때 8기군 중에서 최고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1653년 그녀는 순치제의 후궁으로 뽑히게 되면서 책봉되었습니다. 순치제의 제위 시기는 청나라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후궁의 품계와 자기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명칭은 황후, 황기비, 비, 복진, 소복진, 격격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받은 대우는 격격과 소복진의 자리보다 그나마 나은 쪽에 속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녀는 후궁 중에서 측비에 속하는 서비가 되어 동시에 성을 속칭으로 하여 동비라 불리고 자금성의 경인공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1654년 그녀는 회임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성모왕태후가 된 순치제의 생모 효장문왕후가 지내는 자녀공으로 가서 문안을 인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효장문왕후는 아이를 품고 있는 그녀의 뱃속을 가리는 옷자락에 빛이 나면서 용이 감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효장문왕후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황상을 회임해서 나왔을 때는 상서로움을 느꼈는데 지금의 동비 자네에게도 그렇게 느껴지네. 분명 아들을 낳는다면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것이네. 이후 그녀가 정말 순치제의 사망자 현엽을 낳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동비에서 만주어로 운하를 뜻하는 봉오강 바다, 강비로 높여졌습니다. 1658년 순치제와 현황기비 동학씨 사이에서 태어난 사왕자가 병약하여 생후 3개월 만에 요절하였습니다. 순치제는 사왕자를 자신의 적장자라 발언할 정도로 총애하였는데 이는 청나라 황실에서는 중공 황후와 동공과 서공 후공을 정실로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황기비라는 지위를 신설하여 동공과 서공보다 품계를 높게 한 탓에 현황기비 동학씨가 정실로 대우받게 되면서 사왕자를 적장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사망자 현엽은 먼저 태어나긴 했으나 현황기비 동학씨보다 그녀가 서열이 낮은 후궁이었기 때문에 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순치제는 그녀보다 현황기비 동학씨를 더 깊게 총애하여 사왕자를 황태자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 사망자 현엽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1661년 현황기비 동학씨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순치제는 승하하기 직전에 선교사 아담 샬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거듭된 말로 누가 다음 황위를 계승하면 좋을지 아담 샬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아담 샬은 조용히 순치제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망자님이십니다. 당시 아담 샬은 사망자 현엽이 이미 천연두를 한번 앓고 나서 쾌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랜 재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더군다나 효장문왕후가 그에게 미리 사망자 현엽을 추천해달라고 부탁도 했기에 순치제에게 흔쾌히 대답을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주인 사망자 현엽은 친할머니 효장문왕후에게 어린 시절부터 책을 잘 읽고 활도 잘 쏘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게 되면서 총애를 받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동도래가 개국 공신이었던 배경을 바탕으로 당시 황후였던 효혜장왕후 박이제길특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순치제의 다음 황위를 이을 황자이자 사망자 현엽의 위로는 서비파씨의 소생 1왕자 운유가 있었지만 요절하였고 영비동학씨의 소생 2왕자 복전이 있었는데 영비동학씨는 천명제의 적장력 고륜단장 공주의 직계 자손이라는 배경으로 황위 계승이 가까운 쪽에 속하긴 했지만 이왕자 복전에게는 한쪽 눈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황위를 잇기 부적합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친정은 효장문왕후의 파벌인 양왕기와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다음 황위 계승자로 그녀의 아들 사망자 현엽이 되어도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순치제는 사망자 현엽에게 황위를 물려주는 것에는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동의하고 승하였습니다. 1662년
순치제의 유조에 따라 사망자 현엽을 황태자로 삼아 다음 황위를 이어받게 되면서 제4대 황제 강희제로 즉위하였습니다. 황후 박이제길 특씨가 모후왕태후가 되면서 그녀도 함께 성모왕태후의 명분으로 자화왕태후로 격상되었습니다. 1663년 그녀는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강희제가 즉위한 지 4개월 뒤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녀는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희제에게는 아버지 순치제를 잃은 지 2년 만에 어머니까지 잃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태왕태후 효장문왕후와 모후왕태후 효혜장왕후가 매우 걱정하고 우려할 정도로 가장 서럽게 통곡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정식 후궁이 아닌 첩실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남편 순치제의 시호장 은붙지 않은 채 원래의 봉호인 강만 붙인 상태로 효광왕후라는 시호가 올려졌습니다. 낮은 신분에 있었던 탓에 태묘에 안장되지 못하는 등 청나라 초기 황후들의 사후 대우 중에서 가장 낮은 취급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를 도비원침에 안장할 계획이었으나 효장문왕후가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을 한낮 후궁이 잠든 곳에 함께 안장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1669년 강희제가 1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그녀를 천자의 어머니의 명분으로 황후의 대우에 미치지 못하도록 저지한 과희가 오배에게 죄를 추궁하여 숙청하면서 비로소 황제로서 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희제는 자신의 외가이기도 한 그녀의 가문을 항군기 8기 중 정남기에서 양남기로 배치되었습니다. 성씨는 만주족 방식의 동가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시호에 따라 생전의 봉호와 합쳐져 효광장왕후로 재추존되어 신의가 태묘에 배양될 수 있었습니다. 1688년 그녀의 가문은 만주 양왕기로 대기되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제위 시기에 여러 차례를 거쳐 그녀의 시호가 덧붙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녀의 시호는 효광자화장 20의 온목단정 숙문 육성장왕후로 올려졌습니다. 그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순치제의 후궁이 되었는지는 기록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낳았으나 순치제 제위 때는 후궁으로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하고 그저 측실 부인들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천성이 단아하고 마음이 성숙하고 행동도 조심히 하여 궁중의 법도를 잘 지키며 덕을 쌓아 황비의 자질을 제대로 보이고 있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경에 있던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가브리엘 드 마갈량이스가 그녀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황제가 그의 8살 된 아들을 불러들였다. 이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황제는 그런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였다. 황제가 처음엔 그녀를 좋아했는데 아들을 얻고 나서는 궁 밖으로 내쫓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과부로 재혼하여 입궁했다가 순치제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가브리엘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다른 사료와 입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훗날 강희제는 그녀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화왕태후께서는 짐을 낳아 몸소 직접 키워주셨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셨다. 그분을 사모하는 감정은 늘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녀와 순치제가 있었다고 하여도 강희제에게는 단 한순간이라도 화목한 날을 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60년 동안 후회스러운 것은 자식으로서 어머니인 그녀에게 더 많은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인 순치제의 총애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아들인 사망자 현엽이 황태자가 되어 훗날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만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신의 친정은 이미 시어머니 효장문왕후의 권력을 지지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개국공신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승건궁의 효원왕후 동학씨와 대립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하였습니다. 순치제의 확고한 주장으로 사왕자가 황태자로 책봉하려는 시점이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도 남편의 사랑 또한 효원왕후가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 자신의 아들 사망자 현엽을 위해서라도 그녀 본인의 위치를 경고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태후의 힘은 건재했던 상황이었는지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하여 사망자 현엽의 지지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사망자 현엽을 차기 황희 계승자가 되게끔 도와주게 되면서 훗날 강건선세라 불릴 만큼 성군인 강희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